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의 이해 5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지금 시간은 4시가 다 됐네요. 여러분 수업을 마치고 줌으로 화상회의를 한 군데 자문회의 하느라고 하고, 퇴근하기 전에 원래대로 하면 이쯤에는 퇴근을 하는데, 퇴근하기 전에 촬영을 하고 업로드를 하고 퇴근을 하려고, 하루에도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촬영을 합니다. 예, 녹화가 되고 있어요. 힘들어요. 오전 시간에는 수업 시간 A반 B반 모두 발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점심시간에 여러분 동료 중에 2분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근데 얘기하는 중에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매번 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다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또 빡시게 이런저런 규정을 설명을 해 놓으니까 주눅이 들어갔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범용 교수 프로젝트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요게 1순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걸 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잠깐 힌트를 드리면요, 과제는 부산에 없는 관광자원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없는 거 만들어내라는 거거든요. 없는 거. 근데 솔로몬 왕이요, 유대인의 왕 솔로몬이 얘기를 했어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솔로몬 왕이 누구냐면 지혜가 많은 사람으로 유명하죠. 솔로몬 왕이 뭐냐면 그거예요. 아줌마 둘이서 그러니까 서로 아기 하나를 놓고 싸웠어요. 서로 이 애가 내가 엄마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도 내가 엄마다, 그리고 싸웠죠. 솔로몬 왕으로서는 그때 무슨 유전자 감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혈액형 감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책이 안 서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판결을 내렸죠. 그러니까 뭐라고 내렸냐면, 야, 칼 갖고 와라. 도저히 여기서 판결하기가 어렵다. 칼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다들 놀랬죠. 저 아이를 정확하게 2쪽을 내라. 그래서 각각에게 반쪽씩 나눠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우와, 그렇게 심오한 판결을 그랬겠죠. 그러자 서로 주장하는 아주머니 중에 한 분이 내가 엄마가 아니다, 저 여자가 엄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솔로몬 왕은 이 여자를 옥에 가두고 매우 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아줌마한테 주어라. 판결의 근거는 그렇죠. 세상에 어떤 엄마도 자기 아이가 반쪽이 되는 걸 보려는 사람은 없다. 아주 명쾌한 판단이었죠.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고 돼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얘기하면 또 옆으로 새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하나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그랬어요. 혹시 해저 이만리라는 소설을 읽어보셨습니까?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꽤 몇십 년 전 소설이에요. 100년도 넘었나요? 모르겠어요. 줄 베르느라는 사람이 해저 이만리라는 거예요. 배가 바닷속에 가는 데서 막 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잠수함이죠. 그게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야, 하다 배 미친 소리 다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또 이런 말 있죠. 모방은 모방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2의 창조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건 어려워요. 있는 걸 변형해서 갖다 심으면 되죠. 이게 힌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원들끼리 많이 모여서 토론을 해야 돼요.
토론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서로 해보기도 하고 구박도 받아보고 그러면서 제출일이 다가올수록 뭔가 하나는 만들어내겠죠. 저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재앙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법률적인 거 무시해라. 환경적인 거 무시해라. 돈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다. 그걸 주는 겁니다. 수업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꾸 논리적인 접근을 하게 되죠. 아는 게 많으니까. 환경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요. 법률적인 거,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뭐 공유 수면 매립법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요. 그리고 돈도 어느 정도 적당히 들어야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면 대책이 안 쓰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창의적인 걸 해볼 기회는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주는 이유는 지금 아니면 해볼 기회가 없다. 그리고 B반에서는요, 말씀을 차마 못 드린 것 같은데요. A반, B반 나오니까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똑같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못 드린 건 뭐냐면 오늘도 아까 보니까 코로나가 50 몇 명이에요. 만에 하나 코로나 사태가 발전이 돼서 전면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이 발표는 강의실에서 못합니다. 학교에 오지 못하게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유튜브에 여러분의 발표하는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아마도 그럴 경우에는 질문은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카페 같은 데 모여서 4명이 모이는 건 상관없으니까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채점을 해서 채점지만 저한테 우송을 하면 됩니다. 그 경우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올리고 그 유튜브의 링크를 카톡에 단톡방에 올리시면 됩니다. 단 링크가 연결이 안 되는 것은 그 조의 책임입니다. 링크가 연결이 안 되면 조가 발표를 안 한 걸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욕하세요. 교수 욕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걸 냈다고 욕을 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나 끝나고는 200%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재밌어 할 거고, 뭐 재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얻는 게 있을 겁니다. 모든 학생이 다 얻지는 않겠죠. 열심히 참여한 학생.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렸지만 조언 명단 제출은 4월 12일 월요일 날 수업 시간에 제출합니다. 4월 12일 월요일 수업 시간 시작하기 전에 교탁 위에 그 탁자 위에다가 그 명단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관광 자원의 이해 5주차 첫 번째 동영상에서 제시하는 리포트는 조언 명단 제출 날짜가 언제라고요? 4월 며칠입니까? 그러니까 4월 며칠 월요일 쓰시면 됩니다. 됐고요. 네. 지난 시간에는 진도 나갑시다. 지난 시간에는 70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교재. 그렇죠? 관광지의 개념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관광지의 유형 분류. 관광지라고 해서 다 같은 관광지가 아니죠. 분류를 해야 우리가 관리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분류는 매력물 성격에 따라 3-1 여러분 교재 71 매력물 성격에 따라 유형에 따라 공간 구성에 따라 뭐 이렇게 했어요. 차례차례 한번 나가 봅시다. 매력물의 성격에 따라 관광 자원을 매력물이라고 그랬죠. 자원을 매력물이라는 건 매력 끄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뭔지 모르게 사람들이 보고 싶고 즐기고 싶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매력, 힘력자 매력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매력물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매력물은 첫 번째 자연 관광 자원 의존형, 자연 두 번째는 인문 관광 자원 의존형, 관광 시설 자원 의존형.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너무 위로 올라간 것 같아요. 회의하자마자 또 강의를 하려니까 오늘 하여튼 월요일 날은 안 그래도 빡신 날인데 이것까지 회의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었죠. 예, 유튜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혼자서. 저도 유튜버예요. 구독자 수가 없어서 그렇지.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광고가 막 또 중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거보단 나았어요. 자,
자연관광자원 의존형은 크게 산악, 내륙, 수변, 해안, 기타 관광지, 뭐 동굴 보니까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자연자원에 의존하는 거예요. 부산의 대표적인 자연자원 의존형 관광지는 해운대 되겠죠. 왜? 바다라는 게 있잖아요. 해운대. 또 뭐가 있어요? 또 금정산. 그건 산을 하는 거죠. 센텀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은 자연자원이 아니죠. 그건 자연자원 의존형 관광지가 아니에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쉽죠. 인문관광자원 의존형. 점점 인문관광자원 의존형의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죠. 한 10여 년 전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3학년에 가면 저하고 인문관광자원, 즉 문화관광론이라는 과목을 해요. 문화관광론. 그것도 거의 대한민국 관광경영학과에서는 거의 처음 만들어졌던 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처음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만들었을 때도 자연만 갖고 하는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는 인문이다. 그래서 인문자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첫 번째 문화유적 관광지. 설명이 필요 없죠. 문화유적. 그래서 뭐 왕릉 우리도 있죠. 부산에는 왕릉이 저기 수역에 있죠. 연산동 고분군. 그죠? 가보면 고분 몇 개만 있어요. 아직까지 완전한 자연자원이 되지는 않았어요. 왜? 이쪽으로는 이쪽으로는 가야의 문학부는 발전을 못했죠. 왜? 주위에 신라, 천년고도 신라의 경주가 있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면서 가야문학군의 뭐라고 그럴까요? 복원 뭐 그런 거를 초창기는 했는데 지금은 뭐 코로나 되고 어쩌고 하는 바람에 흐지부지 들어가 버렸죠.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또 떠오르겠죠. 종교문화관광지, 종교의 발상 또는 유적이 있는 관광지. 부산에서는 천성산 그쪽에 가면 천주교 성지들이 있어요. 초창기에 천주교 성도들이 조선시대 천주교가 전래했을 때 대원군이 탄압을 했잖아요. 몰래 숨어서 기도하던 뭐 동굴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저쪽에 가면 절이 있죠. 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밀양 쪽에 절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절이 왜 유명하냐면 비구니들이 있죠. 비구니라 하면 여자 스님들이 있죠. 여자 스님들만 있는 절이 있어요. 상당히 독특하죠. 그죠? 또 사실은 감천문화마을도 여러분 한번 인터넷을 뒤져보십시오. 6.25 전쟁 통해 태극도라는 종교 비슷한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마을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광에 관심이 있으시면 역사책을 자주 보시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생활 현장 관광지, 도시경관 또는 농어촌 경관, 산업시설들이 있는 관광지.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도시경관. 뭐 서울로 치면 강남의 테란로 뭐 그런 거. 부산은 뭐 센텀의 빌딩들 뭐 그런 거. 또 인문 그런 거고. 근데 주로 문화유적이나 종교를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 자체는 우리나라는 비슷하기 때문에 별로 매력을 못 느끼죠. 국내에서는. 외래 관광객들은 관심을 가두나. 또 관광시설 자원 의존형. 이거는 글자 그대로 제목에서 관광시설 자원이 있는데요. 지금 기장에 롯데월드 생기죠. 그죠? 오시리아 관광단지.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죠. 또 남해 힐튼 리조트 말고 저기 기장에도 힐튼이 있죠. 그래서 호텔에 묵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 찍고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외부 쪽에도 각종 식당들이 있거든요. 그 유명 셰프가 하는 식당들이 꽤 돼요.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그런 것들. 이용식 전시장 탑승물, 센텀의 백스코 전시장 있죠. 그것도 관광지라는 거. 우리는 별로 그게 관광지라고 안 느껴지는데 왜 그러냐면 관광의 정의가 그거잖아요. 자신의 일상 거주지를 탈피하여. 오늘 저같이 식사를 한 두 분은 부산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딱 타지에서 유학을 오신 분들이죠. 근데 부산 사람들은 센텀을 그닥 뭐 매력적이라고 느끼질 않아요. 그냥 그런 거 하는데 뭐 오토 페스티벌도 하고 자동차 전시회도 하고 또 게임 전시회도 하고 그런 거라고 그러지 매력물이라고 느끼진 않아요. 그러나 외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요. 됐어요. 비해가 서 됐고 이용시설과 탑승물들은 아까 롯데월드 얘기를 했고 옛날에 광안리에 미월드라고 있었는데 요즘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죠. 그런 것들이요. 또 광안동에 3호 가든 아파트 앞에 보면 야외 수영장이 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 운영 안 한 지가 거의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운영 안 한 다음에 부산에 내려와서 있거든요. 직업을 갖고. 근데 여전히 밖에서 보면 그 하이 슬라이더 있죠. 미끄럼틀이 보이기는 해요. 지금 요즘은 글로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했던 게 무슨 매력물의 성격, 자연을 중심으로 한 거냐, 인문관광자원은 그때인데 매력물 유형에 따라서는 이거는 중학교만 나와도 알 수 있는 거죠. 제목만 보면 제목만 읽을게요. 산악관광지, 산이죠. 수변관광지, 해안관광지, 그죠? 근데 수변 그러면 해안만 있는 게 아니라 강도 있어요. 강변도 되죠. 우리도 수영강 있죠. 호반강 관광지. 춘천은 호반의 도시라고 그러거든요. 강원도 춘천. 그죠? 이디오피아의 집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할 놈의 코로나가 아니라면 강원도도 한 바퀴 돌고 오고 전라도도 한 바퀴 돌고 오고 중부 내륙도 한 바퀴 돌고 오고 그랬는데 안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인터넷을 보거나 페이스북을 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좋아요 누르지 말고 그걸 쫙 정리를 해놔도 좋고 아니면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셔도 되고 됐죠? 그 다음에 도시관광지. 예. 부산 사람들한테 도시관광지는 부산 사람들은 도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선호를 많이 하죠. 그 서울 경기권 답사를 갈 때 보면 꼭 롯데월드 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한 번은 남산 타워 가는 것도 있었고요. 남산에 타워 있죠. 또 63 빌딩 가는 것도 있었고요. 사실은 63 빌딩 같은 경우는 와이프하고 대학교 때인가 연애할 때 가서 뭐 올라가고 뭐 밥 먹고 그랬던 기억은 나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지금 내가 연애하니까 여기 오지 우리가 이런데 왜 오냐 쪽팔리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랬던 내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 본가에 갔을 때는 63 빌딩도 갔고요. 남산타워도 갔어요. 왜? 나한테는 익숙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익숙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갔었죠. 그래서 부산도 뭐 광주에서 오셨거나 뭐 그런 분들은 감천동이나 뭐 하다못해 서면 1번 가도 가시는 분들 많고요. 광복동 크리스마스 추리 하죠. 거기도 가시는 분들 많고요. 그러니까 점점 도시요. 크리스마스 추리 하니까 생각나는데 크리스마스 추리의 원조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원조가 어딘지. 근데 부산도 하고 올 겨울에도 지금은 철거를 했겠네요. 바닷가에다가 전구 막 해놓고 광복동에도 해놓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설치는 했어요. 사람들은 못 오게 했죠. 불도 안 켜고. 근데 그게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 지역으로 번져 나갔죠. 따라한 거예요. 그럼 마산에 없는 거 한 거 아니에요. 또 군산에 없는 걸 한 거 아니에요. 도서관광지. 도서라 하면 섬이요. 제주도, 홍도, 울릉도, 흑산도, 또 백령도, 현빈인가요? 해병대로 근무한 건데 그 현빈 바들은 거기 간단 말이에요. 그죠? 또
신안군에 있는 무슨 섬인가요? 온통 보랏빛으로 한 거 얘기했죠. 그러니까 갈 데 많아요. 볼 때도 많고요. 코로나가 아니면 많이 놀러 다니시는 것도 관광을 전공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많이 보면 볼수록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갔던 데 또 가지 말고요. 작년에 유채꽃 봤으면 올해는 벚꽃 보러 가고요. 그죠? 지금도 오늘 지금 29일 월요일 오후입니다만 황사가 나서 무슨 무였는데 그 와중에도 벚꽃은 피어 있죠. 저것만 없었으면 사진 찍느라고 난리들이었을 텐데요. 자, 이런 것들이요. 자원은 별거 아니에요. 섬이라고 자원이라고 섬 아니에요. 섬이라고 자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섬의 매력을 느끼면 똑같은 이치죠. 대표적인 게 외도라고 있죠. 외도. 보테니컬 가든 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무인도였어요. 두 부부가 그 섬을 사가지고 배 타고 들어가면서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갖다 심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가 됐어요.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 그 집 자손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 섬 자체는 물도 없고요. 외지에서 길어다 했죠. 지금도 빗물을 받아서 식수로 쓰나 그럴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도 한 10년 전에 가보고는 안 가봤는데 그런 것들이 많죠. 또 저기 가면 아저씨가 돌 하나하나로 가지고 4억을 쌓았죠. 통영인가요? 어딘가요? 그게 거제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건 못 가봤어요. 거제 매미성인가요? 그럴 거예요. 네, 매미성 맞을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요. 봐라. 누군가는 만들어내서 관광지로 했다. 또 거제 어느 저기는 아까 말한 보테니컬 가든 마냥 두 노부부가 꽃을 심어서 꽃밭을 만들었죠.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거는 국립수목원들도 있지만 개인들이 하는 수목원들도 많아요. 강원도 쪽에 꽤 많거든요. 그런 수목원도 관광지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명 관광지가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 없었잖아요. 수목원은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수목원은 있죠. 근데 강원도 그 지역은 없었거든요. 만든 거예요. 원래대로 수목원은 국립수목원 같은 경우는 산림자원 보호 연구를 위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수목원들도 개방을 합니다. 부산에도 저쪽에 함영동 그쪽에 수목원 하나 계속 조성하고 있죠. 오픈을 했어요. 그때 얘기할 때 수목원 하나 없는 제2의 도시가 어딨냐 그런 식으로 해서 오픈을 했거든요. 결국 그것도 부산에 없는 거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과제의 힌트가 됐을 거예요. 과제를 하려면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과제를 채점하는 주 심사위원이 누구예요? 예, 20대 초반에 21살, 20살 초반에 남녀 대학생들, 여러분 동료들이 채점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유리하죠. 내가 이게 좋다고 느끼면 내 친구들도 좋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럼 굉장히 심사위원의 성향을 미리 파악을 하고 있으면 그 심사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까를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거는 공모전에서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을 사전에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외부에 그 심사하러 가도 거기서 항상 나오는 말이 보안 유지 철저. 보안 유지 철저. 그 보안이 새어나가면 떨어진 팀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왕왕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안 유지가 필요 없죠. 이미 심사위원은 여러분한테 노출이 돼 있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20대고 관광을 전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프로젝트, 우리 조의 프로젝트를 보고 우와, 오 괜찮네 라고 느끼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게 어렵고요. 쉽게 접근하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죠. 그러나 그 쉽게 접근하는 것도 여러분이 토론을 하고 대화 속에서 끝에 결론이 날 때 그 쉽게 접근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첫 번째 동영상의 과제 리포트는 출제를 했습니다. 제 시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관광자원의 이해 5주차 첫 번째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